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현대포니 3도어 리어 범퍼 모델링의 동영상은 현장 강의를 녹화한 것으로 현장 소음과 내용의 전달이 구어체로 되어 있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리어 엔드 쪽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리어 엔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이 뒤에 보이는 리어 글라스가 그 트렁크 라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리어 범퍼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리어 엔드, 리어 범퍼 이쪽을 이제 만들 때는 앞쪽 프론트 스킨 그릴 부분 만든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 이 정도 좀 넉넉하게 CV EP 커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도 텐션은 살짝 위로 올려가서 항상 얘기하듯이 이 간격이 CV의 간격이 점점점 길어지게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 엣지 부분 쪽으로 그 빛의 흐름이 모아져서 훨씬 긴장감 있는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항상 이 도면의 가장 바깥쪽 라인에 맞춰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이 커브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V 복사해서 안쪽으로 엔드 라인보다 안쪽으로 맞춰주고 탑뷰에서 자, 이쪽으로 좀 넉넉하게 지금 여기가 이제 리어 펜더 아웃라인인데 좀 넓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에디트에서 미러를 해주면 이제 동일하게 면이 이제 커브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킨을 클릭을 해주고 자, 확인이 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인터셉터 기능으로 선택, 그 다음에 리어 글라스 선택. 자, 교차된 부분에 COS가 생성이 되면 탑뷰에서 자,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아웃라인에 딱 맞춰 있는데 불구하고 자, 지금 안쪽 라인에 맞춰져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뭐냐면 요 범퍼 라인입니다. 범퍼 라인.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 범퍼 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탑뷰에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정확하게 여기는 맞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양쪽 끝단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 무브 명령을 준 다음에 동시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X축으로만 움직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펴진 게 보이죠? 자, 이게 이 COS가 딱 바깥쪽 라인에 다 붙게. 자, COS 라인이 자, 붙어 있죠. 근데 여기는 살짝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도 그만큼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사이드 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이드 뷰가 맞는 거기 때문에 얘도 살짝 밀어주면 자, COS 볼게요. COS가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교차되어 있는 만큼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만큼 이 가운데도 교차가 돼 있겠죠. 그러면 도면에서 보이는 실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만든 COS 라인이 평행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여기가 넓게 보이거나 한쪽이 좁아 보이면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값이에요. 그냥 이거를 인정을 하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오차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가 볼 때는 한 10m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봤을 때 그냥 교차된 걸로 봅시다. 자, 여기서 희미한 때까지 여기는 3.4밖에 안 나오네요. 조금 커야 5mm 4mm 정도 돼요. 이 정도. 이게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5m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3.4mm, 5.1mm니까 막 1.5 6mm에서 왔다 갔다 하는 1mm 정도에서 자, 그러면 이거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겠죠. 2차이니까 살짝 넣으면 이만큼 띄어지겠죠. 이런 정도로 조절을 미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확인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탑뷰에서 오케이. 탑뷰 맞았고,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자, COS가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거 원래대로 하면, 자, 라인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딱. 그죠? 계단에 맞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COS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건들 게 아니고, 얘를 건드려야 하는 거예요, 얘. 여기서는, 지금 리어 글라스 만든 애들 있죠? 얘네를 갖고,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거 확인할 때 이것만 갖고 확인을 했잖아요. 프로젝트에도 아이고. 얘만 갖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기준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얘 만들기 전까지. 이것만 있었지. 근데 이것만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유지하면서 자, 요거하고 얘를 유지하면서 이 아랫부분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볼 때 자, 이 라인인데 여기는 지금 중간 위쪽에 맞아 있는데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 있죠. 안 맞아 있죠. 자, 그거예요. 이런 걸 찾으면 자, 근데 여기서 섣불리 CV를 개별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 잡고 피봇을 위에다 줘요. 위에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위는 다 맞아 있잖아. 그죠?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얘도 피봇을 위에다 주고 그럼 두 개 다 피봇이 위에 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사이드를 보고 로테이트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봇을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피봇은 맨 마지막에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퀄리티가 좋아져요. 자, 이렇게 올리면 자, 지금 COS 지금 올라간 거 보이죠? 여기. 지금 계속 다시 로테이트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올리니까 다 위에 가 있죠. 살짝 교차돼 있죠. 이 눈금으로 보면 한 5개 정도? 5개 정도 눈금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얘 위도 한 5개 정도 눈금에 걸려 있고 변한 거 없죠. 자, 얘도 변한 거 없죠. 복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 많이 올라왔죠. 각도가. 자, 근데 이때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얘 잡은 거 있죠? 얘도 센터 주고 얘를 한번 얘도 똑같이 로테이트인데 내려볼게요. 어때요? 내려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야. 자, 이렇게 내려갔어. 그럼 얼추 이제 여기는 맞아요, 이제. 맞다고 보는 거야. 패럴하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얘 커브의 가운데 들어와 있죠, 얘. 얘 보면 위에가 있죠. 아, 이제 갈등이 오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때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얘 가운데 왔잖아. 그럼 피봇을 여기다 줘요, 이제.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주고, 얘도 커브의 가운데로 내려보면, 지금 여기 삐뚤어졌죠, 이제? 각도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삐뚤어져 있죠? 근데 여기를 로테이트 해볼게요.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제 얘도. 자, 이렇게 내렸어요. 올라갔죠, 더. 그러면 이때 뭘 건드려야 한다, 이제? 얘 건드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죠? 끝. 그러면 얘도 한 5칸 정도 내려가 있죠? 그럼 앞에 보면 얘도 한 5칸 정도 물려 있을 거예요. 5칸. 여기로 보면 한 3칸? 이 정도? 안 움직이죠? 여기는 그대로죠? 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 만들었다고 이거를 그대로 믿고 있지 말라고. 계속 수정을 해줘야 돼요. 계속 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근데 그나마 이게 가능한 거는 그 오차값이 균일하기 때문에 좀만 움직여도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볼 때 좀 안 되거나 화면상으로도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는 오차값이 만들 때마다 파트별 오차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거를 막말로 크레인 모델로 만들고 있다가 이면 해집으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다니까. 그나마 얘는 저장돼 있는 거 저장하고 다른 이름 저장해서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수정하는 데서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이 알리아스, 이 자동차 모델, 알리아스가 아니라 자동차 모델링은 계속 수정해. 완료할 때까지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것만 염두에 두고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면이 만들어지면 이제 탑으로 가볼게요. 이제 다시. 자, CV 안 움직이고 여기까지 왔죠. 이제 잘 맞았죠. 자, 근데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오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라운드예요. 지금 얘 라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출 때는 요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팬더면이 와야지 코너가 잘 맞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 팬더면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선으로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선으로만 이렇게 코너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엣지 포인트, 양쪽이 걸리는 이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얘가 오고 얘가 오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찾아야 돼. 왜? 이 포인트를 찾으면 여기서 이만큼 자르고 이만큼 자르고 구획을 정해서 여기를 라인으로 이렇게 이을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맞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왜냐면 걔는 이제 크레인 모델에 비교를 하는데 크레인 모델 처음부터 라운드 깎고 안 들어가죠. 엣지로 먼저 면죠. 왜? 3면도 도면에 있는 그리드에서 포인트를 딸 때 엣지로 따니까. 그걸 옮기는. 그런 다음에 면이 맞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잡아서 R을 돌리죠. 그러니까 그거랑 알리아스랑 똑같은 거예요. 왜? 크레인 모델이 먼저 나왔고 그거를 발전시킨 게 디지털 모델링이니까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틀려요? 똑같지? 좀 더 세련돼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 모델하고 알리아스를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알리아스 이 디지털 모델링이 조금 늦게 나와서 좀 더 세련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두고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마지막으로 COS를 어디서 확인한다? 백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제일 뒷모습.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맞았죠? 이제 위치가. 약간 배가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이렇게 배가 애매할 때는 뭐다? 가운데, 이제 이때 CV를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 CV 하나를 조금만 넣어볼게요. 거의 뭐 틈 안 거의 오차 없이 좀 넣었어요. 그리고 백으로 가봅시다. 올라간 게 보이나요, 이제?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 보이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보이죠?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같이. 자, 근데 뭐 지금도 뭐 거의 뭐 페럴하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선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페럴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크게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좀 이거 이제 수정하고 싶으면 조금 이제 또 난이도가 있어지는데 맞추긴 맞출 수 있어요. 더 똑같이. 근데 내가 봐도 지금 이 라인은 크게 문제 없어요. 지금 여기 COS 라인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라인도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이 거의 단 패러라고 봐요. 이게. 그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뒷모습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래 이제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디퓨저인데 이 디퓨저 아래 이 부분인데 이게 딱 범퍼 라인에 가려져 있어. 안 보여요. 그래서 나도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유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출을 한다고 하면 그냥 범퍼 끝단으로 볼게요. 그냥 보이는 게 범퍼 끝단이니까 범퍼 끝단까지만 보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이걸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백에서 보면, 자, 범퍼 끝단인데 조금 올라가 있죠? 근데 이건 무시하란 얘기예요, 이러면. 왜? 사이드가 맞아 있으니까. 패럴 하기만 하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자. 그러니까 사이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트림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커브들. 자, 커브는 커브 레이어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잘랐을 때 썼던 트림 라인은 트림에다가 다 정리를 딱 해줘야지 이제 나중에 모델링 할 때 편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이 다시 이제 커브를 가지고 자, 넉넉하게 여기서도 좀 텐션을 앞으로 가져가서 자, 지금 이거는 안에다 맞췄는데 왜냐면 이 선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준면을 그렇게 잡은 거니까 이해를 하고 대신 얘도 패럴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하고 자, 컨트롤 CV 복사해서 여기로 보내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얘를 미러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러를 하면 정확한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든 이 면이 진짜 대칭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가 딱 꼭지점에 가 있냐 안 가 있냐를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V 복사해서 내려서 했을 때 하나로 보이면 정확하게 간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런 거 안 하면 되게 위험해요. 진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똑같이 스킨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쉬프트 눌러서 그럼 이제 면이 만들어졌죠. 그럼 백으로 간 다음에 자,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어지는 섹션 하나가 보이죠? 자, 요거예요. 지금 이거 이 지시선 때문에 가려서 되는데 지시선이 아니라 요 라인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 라인. 요 라인. 그래서 여기서도 커브를 하나 대가지고 자, 볼륨 똑같이 위에 바깥쪽에다가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원래 여기다가 주니까 얘도 해서 미러를 시켜서 자, 그러면 여기 안 맞죠? 자, 이거 도면이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손도면이니까. 대칭이 안 맞는 거. 이거 이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패럴 하잖아.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이즈로 가면 어우 한 방에 딱 맞네. 이러면 나이스. 이러면 나이스죠. 뭐. 이게 왜냐면 수정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조금만 올려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완벽하게 바깥인데 여기는 좀 안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테이트로 해서 사이드에서 조금 올려서 완벽하게 안쪽으로 딱 맞게 수정. 자, 이러면 아래 디퓨저 면까지 다 정확히 맞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선 정리, 트림에다가 선 정리 해주고요. 이렇게 만들면 트림 라인은 가운데 생겨요. 이럴 때는 모델링 할 때 귀찮으니까 무브에서 백으로 쭉 멀리 빼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빼면 백에서 안 보여요. 이 커브가. 면에 가려서. 그러니까 백에서는 면에서 밖에.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다시 똑같이 트림에다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후면부가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얘도 조금 이제 좀 정확하게 좀 보려면 자, 이 라인 미러 시켜가지고 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만들었으니까 한번 면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위에 트림 해주고 아래 트림 해주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조금 톤이 뒷모습 태가 좀 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제브라 패턴도 꼭 백에서 한번 확인해줘.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스트레스도 여기가 조금 받긴 하네요. 이런 거 좀 조절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기서도 어차피 커브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색 바뀌죠?
아주 미세하지만 어떤 좀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거 내리니까 좀 진해지네. 그럼 이거 좀 내려주고 이건 조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퀄리티를 맞추는 게 이 도면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패러하게만 만들어 준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근데 이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범버가 가릴 텐데 뭐. 그리고 엣지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뭐다? 나중에 R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그리고 범버가 가리기 때문에 저거는 없어지는 면이니까 저게 이제 이게 막 너무 심하게만 이 파란 게 막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런 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지 이 정확하게 면을 빌드하는 정도만 이제 익히면 그게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이드 글라스하고 사이드 바디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